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의 한지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줄여서 변협이 11월 9일 공수처장 후보 3인을 추천을 했습니다.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였는데요. 변협이 이들을 추천하기 이전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변협에서는 과연 대체 어떤 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 3인을 추천할 것인가, 이게 많은 주목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여야 측의 입장이 정말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래도 이들이 중립적이라고 말하는 변협의 어떤 추천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 심리 때문이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다 중립적인 인물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희망적인 어떤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번 이 변협의 추천 인사들을 보고서는 변협도 글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명 한 명 어떤 인물인지 이 과거들을 모두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지만, 이 중에 가장 이슈가 되는 한명관 후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명관, 그러니까 이 인물이 공수처장 후보로 이제 내정이 되고서 과거 이현주 변호사의 지난 8월달 페이스북 글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당시 8월달에 올라온 이현주 변호사의 글의 내용은 이래요. 전현직 검사들이 검찰권을 이용하여 사적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사립학교 설립자 일가는 흡혈귀 마냥 학교 법인의 돈을 빨아들였으며 이들의 지위와 어떤 돈을 나눠 가졌다,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2016년 5월 수원대 이인수 총장 관련된 사건을 거론하면서 이인수가 당시 검찰 수사를 받았던 40개의 혐의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고 7,300여만 원의 어떤 그 돈을 횡령한 사실에 대해서 고작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만 됐었는데,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총장의 단연퇴직 사유가 되지만, 검찰의 처분은 이를 고려한 것 마냥 참 알맞게 처분이 되었다. 해당 처분을 한 검찰청은 이 수원지검이고, 이인수 총장의 변호인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수원지검장을 지냈던 박영렬 변호사다. 그리고 한편 박영렬 변호사가 수원지검장으로 재임하던 당시에 이인수 총장은 수원지검 수사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었다. 이렇게 이현주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한명관 변호사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수원지검장을 지낸 한명관, 이 한명관 변호사의 사촌형으로 알려진 한광옥 씨는 수원대 학교법인 고운학원이 설립한 고운문화재단 이사장을 지냈다고 해요. 그리고 한명관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바른은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수원대 해직 교수들과 벌였던 총 9건의 이 소송을 수임을 해가지고 고운학원을 대리를 했습니다. 이인수 전 총장이 펼친 어떤 인맥의 향연은 정치권에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그의 딸이 수원대 교수로 특혜 채용되었다라는 의혹, 바로 그 의혹이 관련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판 잔혹동화와도 같고, 그들이 빨아들이는 학생들의 돈들을 통해서 높은 성을 쌓고 정말 든든한 성지기를 두었다. 허기지고 탈진한 해직 교수들과 학생들이 이방인이 되어 바깥을 헤매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현주 변호사는 조명을 했습니다. 이현주 변호사는 수원대에서 일어났던 불법 사건과 이인수 총장의 인맥을 통해서 특히 수원지검과의 유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검찰권을 이용한 비즈니스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건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에 바로 변협의 추천으로 공수처장 후보로 내정된 3인 중 1명, 바로 한명관 변호사가 등장을 하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들, 그 수원대와 같은 경우는 정말 그간 말썽이 참 많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기억을 당연히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인수 총장의 사돈이 조선일보의 방상훈 사장이고요. 그리고 그가 수원지검장이었던 박영렬, 강찬우,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이 공수처장 후보로 내정된 이 한명관, 역대 그 수원지검장들과의 친분이 대단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TV조선의 최초 인가와 관련해서 이인수 총장은 수원대 교비를 교육 목적이 아니라 TV조선 출범을 위해서 50억 원을 투자하는 불법을 저질렀는데, 당시 수원지검은 증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사건이 있었기도 하죠. 그런 곳에 한명관 후보자의 친인척이 일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사건들의 무마 의혹까지도 함께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인가요?
공수처장 후보 이 3인으로 변협에 의해서 추천된 그중 한 명인 한명관, 그가 일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MB정권 때 형사사건 수임이 1위였대요. 그 수임료도 MB정권 때 갑자기 급상승을 해버려요. 바른이 김현장과 함께 정말 막대한 수임료를 받기로 유명한 곳인데, 이 김현장이나 바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민주당이라든가 진보진영에서 의뢰한 사건들을 절대로 수임을 하지 않았던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유명한 BBK 때 도곡동 땅과 관련해가지고 이명박 처남인 김재정을 변호했던 곳이 또 바른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MB만을 위해서 설립된 법무법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요, 과거에 이명박이 한나라당에서 막 그 박근혜와 대통령 후보 자리를 두고서 박빙으로 겨루고 있을 때, 당시 박근혜 이 선대위원장인 홍사덕 전 의원이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은 이명박이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이 검찰의 수사 결과 도곡동 땅은 이명박 거다. 근데 이때 이 소리가 쏙 들어가게 만들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당시 정동기 대검 차장인데, 정동기가 도곡동 땅이 이명박 후보 거라고 볼 증거가 없다 이러면서 이명박을 구해줬었죠. 그렇게 정동기에 의해서 도곡동 문제와 BBK 문제가 깔끔하게 처리가 되고, 그리고서 정동기가 갔던 곳이 법무법인 바른입니다. 거기서 월급을 1억 1천만 원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후에 정동기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MB 때 정동기 민정수석이 연관되어 있던 민간인 불법 사찰도 역시나 바른이 변호를 했고요. BBK 때 이 김경중 BBK 투자자문전 대표한테 호통을 쳤다고 알려져 있는 BBK 의혹 담당 부장판사 윤경, 이 사람도 나중에 바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수사를 하면서 논두렁 시계를 기획했던 이인규, 그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도 바른으로 갔고요. MB정부 때 이 대통령 비서실 법무비서관 했던 강훈도 바른의 대표 변호사 출신입니다. KBS 정현주 사장 해임 관련 때 정부를 변호했고, 김민옥 사촌언니인 김옥희, 공천로비 사건도 변호를 했습니다. 촛불전국 때 광화문 상인들 손해배상 대리를 했고요. 미디어법 날치기 때도 정부를 변호했고, 문화계 인사 이 블랙리스트 관련해가지고 줄줄이 해임될 때 이 무효소송을 했던 거에 대해서도 정부 측 대변했던 게 법무법인 바른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컨텐츠를 통해서 다뤘던 부산저축은행 사건도 역시나 바른이 변호했고, 노무현 대통령 사건 때 박연차 변호했던 거 바른이었고, 광노현 교육감 사건 때 박명기 후보 변호했던 것도 바른이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무법인 바른은 MB정권을 비롯한 보수정당, 특히 국힘을 전문적으로 변호를 하는 그러한 법무법인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수임한 모든 사건들이 전부 우리가 광화문으로 촛불을 들고 모이게 만들었던 사건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적폐 정부를 적극적으로 변호해왔던 그러한 곳인 거죠. 수원대와의 어떤 연결점, 그리고 법무법인의 바른 그 소속 변호사, 뼛속까지 우리가 개혁해야 될 어떤 대상들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인물인 겁니다. 중립적인 인물을 내세울 거라고 이야기를 했던 변협이 과거 행적으로 보나 지금의 소속으로 보나 누가 봐도 편향적인 인물을 이 공수처장 후보로 내정하는 그 의도는 뭘까요? 여러분들은 그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정해지는 부분이라고 봐요. 변협도 결국 같은 거죠. 개혁의 대상들과 한패인 거고, 개혁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품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 보인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명관 후보 이외에도 그 이외의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또한 우리가 끊임없이 주목을 하고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수처장으로 인해서 개혁의 진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개혁의 미래가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윤석열 때가 그러했고, 윤석열에 의해서 그 희망은 정말 철저히 짓밟혔습니다. 뭉개져 버렸어요. 제2의 윤석열은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도 추후 제가 또 확인하고 검증을 통해서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